안녕하세요. 수면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의사 서유진입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못 자는 건 괜찮겠지 생각하시지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엔 불면증, 자주 깨는 잠, 낮 시간 졸림, 코골이까지 정말 다양한 수면 고민을 안고 계신데요. 그럴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잠을 더 잘 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편하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피곤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쉰 것 같지 않은 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은 아침.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수면, 그것이 곧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잠을 자야 할까?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피곤하니까, 습관이니까, 다들 자니까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몸은 결코 쉬고 있지 않습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 동안 소비된 에너지를 회복하며 우리 몸속 세포들은 조용히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 수면은 몸을 스스로 치유하게 해주는 가장 정교한 기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곳은 바로 뇌입니다. 깨어있을 때 쌓인 수많은 정보들을 분류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중요한 기억은 정리해 장기 저장소로 옮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에 남지 않고 매일의 감정도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잠은 기억과 감정의 청소 시간입니다. 오늘의 스트레스를 해독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몸만의 방식이죠. 또한 잠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며 심지어 체중 조절, 피부 재생, 심혈관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수면은 우리의 삶을 조용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시간을 너무 쉽게 뒤로 미룹니다.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드라마 한 편이 더 보고 싶어서 혹은 그저 오늘은 안 자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루 이틀 잠을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과 마음을 위한 밤의 회의 시간. 낮 동안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고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차분하게 다듬는 시간, 그게 바로 수면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잔 날 아침엔 무언가 정돈된 느낌이 들고 머릿속이 맑고 기분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잠은 절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더 나은 하루를 위한 준비이자 가장 기본적인 자기 돌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히 자야 하니까 자는 수면이 아니라 잘 자기 위해 알아가는 수면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 첫걸음이 지금 이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치고 누운 밤, 몸은 분명 피곤한데 눈은 감기지 않고 생각만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면 이번엔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씩 몇 달째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잠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수면장애, 그 중에서도 불면증이라는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생각보다 훨씬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처럼 스트레스와 정보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겐 마음의 컨디션이 곧 수면의 질과 직결되곤 하죠. 의학적으로 불면증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면장애, 자다가 자주 깨거나 수면 유지장애,
너무 이른 시간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족이 각성. 이 중 하나 이상이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로 인해 낮 동안 피로, 집중력 저하, 기분 변화 등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불면증, 즉 불면 장애로 진단합니다. 단순히 잠을 조금 못 잤다와는 다릅니다. 불면증은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이 잠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나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잠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면 몸은 점점 지쳐가고 마음은 예민해지고 삶의 질도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 구조가 달라지면서 깊은 잠의 비율이 줄고 더 쉽게 깨게 되기 때문에 중노년층에서 불면증을 겪는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니까 원래 그래 하고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수면의 질은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불면증은 의지의 문제도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신경계와 생체 리듬, 감정 시스템의 복합적인 작동 오류일 뿐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하나의 의학적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치료의 절반이니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제가 하나씩 천천히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사람들은 종종 습관처럼 술잔을 찾는다. 은은한 취기에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루의 긴장이 풀리는 느낌. 그래서일까 술 한 잔에 기대어 잠들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다. 그렇게라도 잠들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말도 함께 따라붙는다. 하지만 그런 잠은 결코 회복의 잠이 아니다. 몸은 쓰러지듯 눕지만 뇌는 제대로 된 수면 단계를 밟지 못한다. 술은 뇌의 각성 중추를 잠시 눌러줄 뿐 수면을 설계하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수면은 얕은 잠, 깊은 잠, 그리고 꿈꾸는 렘 수면을 반복하며 이루어진다. 하지만 알코올은 그 흐름을 끊는다. 특히 렘 수면을 억제하고 깊은 잠을 짧게 만든다. 결국 우리는 잤다고 느끼지만 몸은 회복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술은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각성 작용을 하게 된다. 잠이 든 지 몇 시간이 지나면 뇌는 다시 깨어나고 새벽녘에는 이유 없이 눈이 떠진다. 자꾸 깨는 수면은 점점 더 불안과 예민함을 쌓아간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음 날 밤 또다시 술을 부르게 된다. 이런 순환은 결국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든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술이 수면, 무호흡과 같은 숨길 장애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알코올은 기도 근육을 이완시켜 숨이 막히거나 코를 고는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든다. 조용히 자는 줄 알았던 밤, 사실은 수십 번씩 깨고 다시 잠들며 몸은 소리 없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잠이 점점 익숙해진다는 점이다. 술 없이 못 자요. 그 말이 입에 익숙해질수록 몸은 점점 더 술에 의존하게 된다. 내성은 빠르게 찾아오고 어느새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습관이 된다. 술은 분명히 긴장을 잠시 내려놓게 해준다. 그러나 그건 회복이 아니다. 위안처럼 보이는 그 한 잔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회복력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건강하게 잠든다는 건 아무런 자극 없이 조용히 몸이 가라앉듯 잠속으로 스며드는 일이다. 취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놓아주는 것이 진짜 잠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술에 기대지 않기를, 그리고 그 위태로운 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회복은 늘 가능한 것이지만 그 시작은 늘 의식하지 않은 습관에서부터 바뀌어야 하니까. 잠을 잘 자고 싶다고 하셨죠?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우리 몸은 자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잠이라는 건 스위치처럼 껐다 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몸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의 끝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좋은 수면은 밤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혹시 요즘 기상 시간이 일정하지 않진 않으세요? 잠을 잘 못 잔 날일수록 더 오래 자려고 침대에 머무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런 습관이 오히려 밤잠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잘 자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일으키는 것을 기준으로요. 낮에는 햇빛을 좀 더 많이 쬐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햇빛은 우리 생체 시계를 조절해주고 움직임은 밤에 더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해 줘요. 혹시 커피 자주 드시나요? 괜찮아요. 다만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전 2시간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스마트폰, SNS, 자극적인 영상, 이런 것들이 잠을 방해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푸른 빛도 그렇고 마음속 자극도 그렇고요. 너무 많은 정보가 뇌를 각성시켜서 몸은 쉬고 싶은데 머리는 멈추질 못하죠. 가능하다면 잠들기 전엔 불빛을 조금 낮추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종이책 몇 장,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잠을 부르는 아주 좋은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침대는 자는 곳으로만 사용하세요. 그 위에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뇌가 거길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시나요? 이제 4시간 남았네. 큰일이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수면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예요. 내 몸이 언젠가는 잠들 수 있다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좋은 수면 습관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이제 쉬어도 돼 하고 말해주는 작은 루틴이 매일 반복될 때 몸도 마음도 그 말을 믿고 진짜로 편안해질 수 있어요. 혹시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 아주 작은 습관부터 바꿔볼게요.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런 날 있잖아요. 평일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버티다가 주말이 되면 침대에서 절대 안 일어나고 싶은 날. 눈 뜨자마자 오늘은 그냥 쭉 자야지 싶은 날이요. 사실 그런 마음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많은 분들이 주말에라도 푹 자면 평일 피로가 회복될 거라 믿고 계세요. 실제로도 수면 부채를 갚는 시간이라는 말도 하죠. 그 표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수면은 갚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말 내내 늦잠을 자면 일시적으로는 몸이 조금 개운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면 리듬, 즉 생체 시계는 금세 흔들리게 됩니다.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며칠만 반복돼도 다시 평일 패턴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흔히 월요병이라고 하죠. 특히나 잠은 리듬이 중요해요. 언제 자느냐, 얼마나 자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맞춰져야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거든요.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어야 우리 몸은 그 시간에 맞춰 체온, 호르몬, 뇌파 활동을 조절해줘요. 그 리듬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오래 자도 몸은 낯선 시간에 자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 늦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늦잠이 아니라 회복의 수면이 되도록 그 시간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주말에도 기상 시간을 너무 늦추지 않고 평일보다 한두 시간 정도만 더 자는 것, 낮잠을 30분 이내로 짧게 조절하는 것, 이런 습관들이 주말 수면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평일부터 스스로를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지라는 생각은 지금의 나를 밀어두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게 반복되면 결국은 수면의 질도 삶의 에너지 흐름도 흐트러지게 돼요. 잠은 쌓아뒀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충전해서
매일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자는 게 결국 더 멀리 가는 길이에요.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하다는 걸 알기에 그만큼 수면도, 리듬도, 스스로를 위한 시간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자야 하는 이유, 그걸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의 충전 시간이다. 낮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걸 써요.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감정을 느끼고 또 참아내죠. 하루가 끝나면 몸은 지쳤다고 말하고 마음은 쉬고 싶다고 속삭입니다. 그때 우리가 잠드는 건 그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마치 휴대폰처럼요.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도 밤새 충전하지 않으면 아침엔 배터리가 부족하죠.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계속 보조 배터리에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어느 순간 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충전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신은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져요. 속은 더부룩하고 기분은 가라앉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충전이 되지 않았다는 경고예요. 잠을 잘 자는 밤은 단순히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내 안의 시스템이 하나하나 리셋되고 마음의 먼지를 털고 세포가 조용히 재정비되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피로를 지우고 내일의 에너지를 담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회복의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잠을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곤 해요. 낮의 효율은 밤의 수면이 만든다는 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거든요. 혹시 지금 늘 피곤하고 예민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내가 잘 자고 있는가? 부터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충전이 필요해요. 지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몸도 마음도 제 시간에 충분히 쉬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은 잠드는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스스로를 위해 충전의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그게 바로 잘 산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수면과 몸, 그리고 마음을 위한 이야기들 천천히 정성껏 전해드릴게요. 좋아요와 무료인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잘 자는 연습, 오늘부터 함께 해봐요. 고맙습니다.